카테고리에 보시면 여기 전체 보기라고 보이고 그 옆에 이렇게 회색으로 에디트라고 적혀 있죠. 이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카테고리를 입력할 수 있게 창이 뜰 거예요. 아마 제일 기본적으로는 게시판이라는 카테고리 또는 메모장이란 카테고리가 하나 있을 거고요. 우리가 카테고리를 더 추가해서 만들 때는 위쪽에 카테고리 전체 보기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카테고리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게시판이 하나 더 생성이 되게 됩니다. 카테고리는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포스팅하는 것들을 분류해서 넣는 공간, 즉 폴더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각각의 분류마다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 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만든 카테고리는 예제에서처럼 저는 건강관리라고 적어볼게요. 그리고 공개 설정은 공개로, 주제 분류는 지금 선택해도 되고 나중에 선택해도 되는데 예제에서는 일상생각으로 했으니까 저도 그냥 일상생각으로 맞춰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 됐다면 확인 눌러서 적용하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라고 반영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여기 들어와서 블로그에 가서 블로그에서 그러니까 네. 내 블로그 안에 네.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라고 있어요. 메뉴가 네 메뉴에 여기 그쵸 뭐 내 메뉴 말고 여기 보면 카테고리 그 우리 그 블로그 안에 카테고리라고 보이시죠? 예. 거기 전체 보기 옆에 에디트라는 회색 버튼을 누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블로그 탭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카테고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51페이지처럼 IT 정보, 여행, 기타 이렇게 3개의 카테고리를 더 만들어 볼 건데요. 카테고리를 만들 때는 위쪽에 카테고리 전체 보기를 선택해 놓은 후에 카테고리 추가를 하면 카테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IT 정보 그리고 다시 또 다른 카테고리 만들 거면 카테고리 전체 보기 눌러 놓은 채 카테고리 추가 그래서 여행 그 다음 다시 카테고리 전체 보기 눌러 놓은 채 카테고리 추가 그래서 여기 기타 이렇게 카테고리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카테고리가 네. 하단부로 내려가는 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단부로 내려가는 걸 방지한다는 건 이 얘기가 아니었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카테고리 전체 보기를 눌러놓은 채 추가하시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채 예를 들어 기타라는 카테고리가 선택되어 있는 채로 카테고리 추가하면 하위 카테고리가 만들어지거든요. 아마 이렇게 하신 상태가 아니실까요? 그러면 이 카테고리는 필요 없을 땐 삭제해서 제거해버리면 되세요. 그러고 다시 카테고리 전체 보기, 카테고리 추가. 물론 다른 방법으로는 카테고리가 생겼을 때는 끌어서 이렇게 다시 위쪽에 배치해서 밑으로 배치하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근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삭제했다가 추가하는 걸로 하죠. 만약에 카테고리의 순서를 바꾸실 때는 해당 카테고리를 누르신 채 끌어서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으시면 순서를 쉽게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름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선택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름을 바꿀 수 있게 뜹니다. 그러면 내가 바꾸고 싶은 이름으로 설정을 해주셔도 되세요. 자, 그리고 블로그에는 게시판의 형태가 블로그형과 앨범형이라는 게 있고요. 공개 설정이 공개와 비공개가 있는데요. 공개의 경우는 누구나 이제 블로그를 찾아 들어온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게 공개가 되겠고 비공개는 나만 볼 수 있는 게시물 그런 게 이제 비공개예요. 그래서 나로 로그인했을 때만 그 해당 카테고리가 보이게 할 거면 비공개로 설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마케팅을 할 때는 다 공개로 해놓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글보기에서는 블로그형과 앨범형이 있는데 두 개가 어떤 차이냐면요. 블로그형의 경우는 글을 쓰면은 그 글의 최신 글부터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들어가 보면은 보세요.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아무데나 잠깐 들어왔고, 제가 다른 서브 블로그 하나 다시 열었어요. 자, 여기서 이런 것들은 앨범형 카테고리라고 하고요. 여기 이렇게 줄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게 이제 블로그형 카테고리라고 해요. 그래서 앨범형 카테고리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클릭해서 누르면 이렇게 마치 앨범처럼 게시글 하나하나가 펼쳐져서 나오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걸 눌러서 보면은 바로 그 게시물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앨범형 카테고리라면, 제가 이 냠냠 간식거리라는 이 카테고리를 만약에 아까 잠깐만요. 그러려면 잠깐 로그아웃하고 다시 로그인 해야 되네. 잠깐만요. 만약에 이 카테고리를 제가 에디트에서 아까 요 블로그형으로 바꿔서 보여드려 볼게요. 똑같은 카테고리인데 바꿨을 때 어떻게 보이냐면, 얘를 눌렀을 때 그냥 최신의 이 카테고리에 제가 올렸던 최신의 게시글부터 그냥 이렇게 보이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카테고리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앨범형과 블로그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물론 나중에는 앨범형이 더 예뻐요. 왜냐면 딱 들어갔을 때 뭔가 이렇게 되게 정리가 돼 보이기도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게시글부터 눌러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블로그형 같은 경우는 게시글을 적을 때 그냥 최신 글이 보이기 때문에 앨범형이 좀 단점이라면 단점을 해결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제가 이 엘리의 서재라는 거를 눌러보면 얘가 앨범형으로 해놨는데 제가 글을 4개밖에 안 적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썰렁해 보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엘리의 서재라는 이 카테고리를 제가 만약에 이거를 블로그형으로 바꿔서 보여드리게 된다면, 똑같은 상태지만 제가 이걸 딱 눌렀을 때 뭐 4개밖에 없어 보이거나 되게 허전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안 들 거예요. 바로 그 게시글이 최신 게시물이 보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차이가 앨범형과 블로그형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시 그러면 돌아가서 카테고리 제가 추가했던 거를 저장을 안 눌렀나 보네요. 잠시만요. 다 됐나 보네요. 그 캡션.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와요? 이게 자, 그래서 카테고리를 성공적으로 반영을 하셨다면은 이번에는 상단 메뉴 설정하는 걸 해볼게요. 상단 메뉴 설정은 좀 앞에 48페이지 부분의 메뉴글 관리 상단 메뉴 설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가 글을 적을 때 요 메뉴글 동영상 관리에 메뉴 관리에 보시면 첫 번째 상단 메뉴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여기 카테고리는 굉장히 많이 설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프롤로그 상태로 보거나 아니면 그 레이아웃에 의해서 카테고리가 바로 보이지 않는 경우, 카테고리 중에 중요한 4개의 항목을 상단 메뉴로 지정을 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단 메뉴라는 거는 여기 내 블로그에 보면 여기 프롤로그 블로그 옆에 이 부분이 이제 상단 메뉴가 되겠고요. 이쪽에 카테고리에 있는 여러 메뉴 중에서 4개까지를 카테고리를 꺼낼 수가 있는 걸 상단 메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메뉴에 관리에서 메뉴글 동영상 관리에 있는 상단 메뉴 설정에 블로그 카테고리를 선택하시고 선택,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이렇게 선택하시고 선택, 내가 필요한 카테고리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선택한 메뉴에 이렇게 그 카테고리들이 쌓이게 돼요. 4개까지 꺼낼 수가 있고 확인 눌러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상단 메뉴에
뭐 게시판, 건강관리, 여행, IT 정보 등으로 이렇게 카테고리들이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가 모두 보이지만 프롤로그 상태로 만약에 띄워놓으면은 카테고리가 안 보여요. 그쵸? 뭐 나중에 또 블로그라고 하더라도 카테고리를 뒤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 또 카테고리를 가려놓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 많은 카테고리 내용들 중에서 내가 주력으로 할 카테고리들을 상단에 항상 배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메뉴가 상단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단 메뉴 설정 한번 해보시고요. 잘 안 되시거든 질문 받을게요. 상단 메뉴는 어떻게? 상단 메뉴는 내 메뉴의 관리로 갔을 때 잠깐만요. 여기 메뉴글 동영상 관리예요. 내 메뉴. 네, 내 메뉴의 관리, 메뉴글 동영상 관리. 내 메뉴라는 거는 여기 내 메뉴 있지 않았나요? 위쪽에 블로그에 블로그에. 본인 블로그에 네. 상단에 보면 내 메뉴라고 있잖아요. 여기 내 메뉴에서 관리. 여기서 메뉴글 동영상 관리에 있는 상단 메뉴 설정 얘기한 거예요. 관리에 가면 여기 메뉴글 동영상 관리에 상단 메뉴 설정. 동영상 관리. 네. 동영상 관리는 어떻게 없을까? 여기 위쪽에 메뉴글 동영상 관리 있고 상단 메뉴 설정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아까 내가 지정한 거는 어디가 있을까? 제가 좀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 한 군데를 알려드릴 건데요. 자, 일단 네이버 잠깐만 가볼게요. 이거는 제가 마케팅 과정 할 때 주로 설명하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키워드 마스터라는 곳이 있어요. 이 키워드 마스터라는 곳은요, Where is Post라고 해서 실제 어떤 포스팅이 대략 잘 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키워드로 몇 위 정도에 떠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실 때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블로그의 글을 좀 복사를 좀 해서 확인해 볼 건데, 그냥 제가 건대 파스타라고 적었고요. 이 중에 그냥 아무 글이나 하나 제가 복사를 좀 할게요. 이걸 다 복사할 건 아니고 제가 블로그 주소까지만 좀 복사해서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주소에 이 사이트, 그러니까 이 블로그 주소 또는 아이디를 넣었을 때 그 주소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 글을 쓰고 있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군데 이렇게 복사해서 넣은 이 곳은요, 지금 보면은 진양의 세상살이라는 그런 블로그고 진양이란 분이 계속해서 글을 쓰고 계신 거예요. 이 달력에 보면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들 있죠. 이 날은 블로그를 쓴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월별 보기 하면 꾸준히 이렇게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일단 방문객도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블로그로 현재는 보여요. 어쨌든 블로그로 내가 포스팅을 해서 만약에 상위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저렇게 꾸준히 쓰시는 걸 기본 전제로 해야 됩니다. 어쨌든 3월 14일에 어제도 쓴 게 있네요. 운정 파스타 맛집이라고 쓴 글이 있고 12일날, 11일날, 9일날, 8일날 이렇게 쓰고 계신 게 보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정 파스타 맛집이 어디 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옆에 보니까 상태가 굿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은 이 Where is Post에서 판단하기에 포스팅의 상태가 나쁘지 않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파주 파스타 맛집, 뭐 운정 파스타 맛집 해가지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게 간단히 말하면 이 블로그의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 키워드 다는 거, 태그 다는 거. 그리고 옆에 순위를 내가 확인하려면 내가 여기다 키워드를 적어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운정 파스타 맛집 할까요? 운정 파스타 맛집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면 지금 얘가 PC 지금 보면은 1위 정도로 키워드가 뜨고 있다라고 보이고 PC 모바일에서는 이 운정 파스타 맛집을 한 달에 40건 그리고 모바일을 510건 최근에 그렇게 검색을 했대요. 그래서 550건 검색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한번 보죠. 네이버에서 이렇게 해서 쳐보면 블로그 탭에 보면은 이 진양의 세상살이가 1위로 잘 떠있는 거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어떤 블로그, 이건 내 블로그를 가지고 해도 돼요. 여러분들 거 가지고 그렇게 보셔도 되니까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은 내게 어느 정도 순위에 떠 있는지, 키워드를 다르게 하면 다르게 뜹니다. 도로시 파스타. 이렇게 해보면 도로시 파스타로는 이 사람 블로그가 18위 정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시 파스타가 뭐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모바일에서는 8,400건 검색을 했고요. PC에선 770건 검색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어떤 블로그에 대한 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실 때 좀 유용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우리가 상위 노출을 목적으로 한다면 지금은 연습이니까 한 번, 두 번 이렇게 써보고 말지만 나중에는 그냥 꾸준하게 계속해서 글을 좀 작성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도 얘기해 볼게요. 자, 이번엔 여기 두 번째 블로그 지수라는 메뉴를 좀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블로그 지수는 블로그 주소를 여기다 한번 또 넣어보죠.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블로그 주소를 넣어보면 이 블로그의 지수가 레벨 몇인지 알 수 있어요. 자, 기본은 레벨 1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레벨 4라고 한다면 이분은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써왔기 때문에 블로그의 지수가 약간은 높아진 상태라 보면 되고요. 보통 인플루언서 정도의 등급은 레벨 7에서 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노력해야죠. 이분 인플루언서 하려면. 그죠? 그래서 보니까 오늘 방문자만 지금 그래도 오전에서 겨우 오후 들어가는 시점이잖아요. 500명 방문한 거예요. 꽤 많이 방문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14시간 전에 요 글을 썼는데 지수를 보니까 1.0이에요. 이거는 지수가 되게 높은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여기 높게 나왔다라는 건 뭐냐면 글을 그만큼 어느 정도 로직에 맞게 잘 적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준은 왜 이게 이렇게 나오느냐, 이렇게 기준을 잡을 수는 없어요. 워낙에 다양하게 체크를 하니까. 어쨌든 여기서 댓글은 2개, 공감은 8개 달렸고 이 글에는 사진이 23개가 있다고 하네요. 옆에 돋보기를 눌러서 상세를 누르면 이 포스팅에 대한 분석을 뽑아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글, 이 지금 도로시 파스타인가 뭐 어쩌고 요 글에 대한 포스팅의 글자 수가 1854자를 적었죠. 보통은 우리가 상위 노출하기 위한 블로그의 글자 수라고 했을 때 1500자 이상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800자면은 꽤 그래도 잘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도 원래 그냥 기본적으로는 2장만 있어도 뜨긴 뜹니다.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글 사진으로 하려면 글만 있고 사진이 조금밖에 없으면 사람들이 오래 읽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사진을 넣어야 되다 보니까 보통 이미지가 좀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미지는 24개의 이미지를 넣었다고 하네요. 그 중에서 인정받은 건 22개 인정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복사한 유사 이미지를 썼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다른데 뭐 자기가 안 찍은 사진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거를 뭐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붙여넣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인정받지 않은 이미지가 있을 수가 있고 어쨌든 그래서 22개는 인정받은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쓴 이 글은 인용구는 없고 외부 링크 연결한 게 없네요. 근데 이 글을 분석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파스타라는 형태소, 즉 파스타라는 단어는 19번 나왔대요. 이 포스팅 하나에. 파주는 9건, 운정도 9건, 크림도 7건, 도로시 6건. 자, 얘네들 보면은 우리가 파스타집을 찾을 때 파스타, 메뉴, 크림 파스타 또는 뭐 세트 뭐 이런 것들 관련돼 있지 않나요? 그릴이라든지 주문이라든지. 그러면 요런 단어들이 그러니까 주요 단어들이 얼마나 자주 나왔는지 이런 빈도수에 대해서도 블로그는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소 분석도 한번 봐둘만 하죠. 그래서 뭐 1일 노출이 되어 있는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내 어떤 경쟁사라고 한다면 한번 이렇게 넣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어떠한 단어들을 좀 많이 썼구나. 그럼 내가 나중에 포스팅할 때 그런 단어들을 좀 많이 배치를 해서 넣게 되면은 그래도 지수를 어느 정도 잘 받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스타일은 보통 글, 사진, 글, 사진인데 사진, 글, 글, 사진, 글, 사진, 글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태그까지도 한 번에 쭉 확인할 수 있어서 이런 블로그 지수 부분도 좀 도움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로 키워드 지수라는 건데요. 이 키워드 지수는 내가 어떤 키워드를 적어보면 그 키워드가 어느 정도의 등급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문정동 파스타인가요? 뭐 어쨌든 제가 건대 파스타인가요? 이렇게 적었다라고 보면은 이 키워드에 대해서 얘가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건대 파스타라고 쳤을 때 PC에서는 월간 검색이 그러니까 이번 가까운 월이니까 지금 3월 15일이잖아요. 그러면 2월 14일서부터 3월 14일까지의 일정이라 보시면 돼요. 그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에 PC에서는 400건, 모바일에서는 3890건 찾았대요. 즉 토탈로 따지면 4290건 찾았고 평균 지수가 레벨 4가 나오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신생 블로그예요. 레벨 1짜리예요. 그러면 건대 파스타로 상위 노출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계속 그 파스타 관련 또는 어떤 그 관련 글들을 자주자주 써주시고 계속해서 올리시다 보면은 점차적으로 지수는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레벨 1에서 2가 되고 2가 3에서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수가 올라가게 되고 어쨌든 사여야만 뜬다는 아니에요. 밑으로 조금 내려서 볼게요. 자, 보시면 이게 이제 1등, 2등, 3등, 4등 쫙 있는 건데 얘는 레벨 5인데 인플루언서 등급 달았네요. 오면은 5부터 벌써 달았으면 얘 빨리 달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보면은 레벨 4짜리들이 주로 있죠. 평균 지수가 레벨 4니까. 근데 레벨 4만 있는 게 아니고 보시면 레벨 3짜리도 있고 2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뜬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꼭 레벨 1이라고 해서 안 뜬다, 레벨 2가 돼서 안 뜬다, 이거는 아니고 일단 블로그에 여러가지 그 점수를 매기는 알고리즘에는 최신성이라는 점수도 꽤 많은 지수를 차지하거든요. 그럼 최신성이라는 건 최근에 우리가 글을 올렸느냐예요. 최근에 글을 올렸다라고 한다면 지수가 그만큼 낮더라도 앞에 뜨게 그렇게 되기는 해요. 다만 지수가 낮으면은 다른 이제 지수가 높은 글에 밀려서 오랫동안 상위 노출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리가 글을 작성하다 보면 지수는 점점 오를 거고, 그렇게 되면은 왜 우리 운동할 때도 왜 턱걸이 이렇게 매달릴 때도 왜 근력 하나 없는 사람은 매달리자마자 떨어져요. 상위 노출 되자마자 떨어지는 셈이죠. 뭐 하루 이틀 되면. 근데 어느 정도 근력이 키워지면 오랫동안 매달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레벨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네. 네? 아니 나이까지 9까지 9. 어디요? 9. 네, 레벨은 9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레벨 자체는 아마 레벨이 몇 가지 있더라? 보통 7, 8까지는 많이 본 것 같은데 9는 많이 안 본 것 같긴 한데. 9. 아, 9까지 나왔어요? 네. 그런 한번 보자. 인플루언서인데. 인플루언서인데 9까지 나왔어요? 네. 못 찾아봤어요. 나 궁금. 자, 형태소 분석기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글을 쭉 적었을 때 그 글이 중립적인 글이냐, 형태소는 어떤 게 들어갔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글을 적은 걸 집어넣어서 확인하는 용도로 봐도 되지만, 일단 지금 제가 글을 바로 적긴 그러니까 여기 이제 건대 데이트 요거에 있는 글들을 복사해서 가져와 볼게요.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죠, 복사하는 방법은.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풀고 좀 드래그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블로그를 한번 제가 이렇게 체크해 보려고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얘네도 보니까 업체에서 제품 서비스 받아서 작성했네요. 자, 일단 복사해서 잠깐 형태소 분석에다 집어넣어서 확인해 볼게요. 그러고 분석해 보면은
글을 보니까 긍정이 88%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부정이 살짝 섞여 있는데 이 긍정 부정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글이 좀 부정적으로 보인다,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런 걸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 글이 일단 50 이상이면은 좀 좋은 글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는 거라 이 정도면 괜찮고요. 형태소도 보니까 당연히 파스타집에 대한 설명이니 파스타란 단어가 12번, 솔트란 단어가 9번, 크레이지 9번, 스테이크 8번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금치어가 없어요. 자, 이 금치어는 뭐냐면 되도록 피해야 되는 그런 키워드를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혀 금치어 같지 않은데 금치어 같은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빠가 준 선물. 네, 전혀 문제 없어 보이죠? 근데 그 단어에 보면 빠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 부분 때문에 금치어로 체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적을 때 그런 부분들까지 파악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분석을 해서 보면은 금치어가 있는 경우 금치어가 존재한다라고 뜨니까 조금 더 주의를 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는 게 형태소 분석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키워드 마스터는요, 원래 이제 키워드를 적어서 그 키워드가 조회가 얼마나 되고 블로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때 들어가는 게 키워드 마스터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건대 파스타 그냥 쓸게요. 이렇게 써보면 이 건대 파스타가 PC 모바일에서 총 조회수는 한 달에 4,290건 조회를 했고, 근데 이 건대 파스타란 단어로 있는 문서 수는 93,0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대 파스타가 생각보다 좀 비율이 세죠, 그쵸? 네, 이런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만약 건대 파스타 맛집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보면은 검색량은 적은데 문서수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비율이 좀 크게 들어가는 편이네요. 그래서 키워드를 이렇게 보고 그 키워드가 적은 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주게 된다면 키워드의 비율이 문서 비율이 좀 적은 걸 활용하게 된다면 그래도 상위 노출이 좀 더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한 키워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 무한 키워드는 뭐냐면 제가 건대 파스타 말고 딱히 생각나는 키워드가 없었어요. 그럼 제가 여기다 적으면 안 되는데 여기다 적었는데 건대 파스타라고 적고 추출을 해보면 얘가 이제 막 이렇게 추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내가 생각나는 키워드를 적고 추출하면 그에 이제 연관된 키워드를 추출해 주는 기구가 바로 무한 키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키워드를 좀 더 체크해 볼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구예요. 얘가 오늘은 많이 체크는 못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러면 이걸 텍스트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클립보드로 복사해서 쓰는 것도 가능은 하겠죠. 요런 것들이 키워드 마스터에 있는 그런 기능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밑에는 셀러 마스터에 해당하는데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부분들이라 이 정도 일단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곳 하나 더 설명드리면 제가 블로그 부분에서 마케팅 때 얘기하는 그 사이트 중에 블랙키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블랙키위라는 사이트는 키워드 검색량을 조회하고 분석하는 사이트입니다. 일단 여기서 네이버, 구글 기준에서 내가 분석할 키워드를 적으면 그 키워드에 대해 분석해주는 툴인데요. 예를 들어 아까 건대 파스타 그냥 할게요, 오늘.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면 로봇이 아닙니다. 체크를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블랙키위가 2016년에 시작했다 보니까 요거는 요 최초 등장일을 신경 쓸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키워드 등급은 D+ 등급이다 라고 얘가 개념을 잡았는데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냥 자기네 어떤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자, 이 밑에서부터 이제 보자면 월간 검색량이라는 거는 최근 한 달, 아까 얘기했듯이 2월 14일부터 3월 14일간의 키워드 검색 횟수예요. 그래서 400건, 3,890건에서 4,290건이 월간으로 찾아졌다라는 거고 요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 블랙키위의 좀 장점이라면 월간 콘텐츠 발행량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월 15일부터 3월 15일 오늘까지 한 달 정도를 발행한 키워드랑 콘텐츠를 따져보았을 때 한 달 동안 블로그에서는 2210건의 건대 파스타가 발행이 됐대요. 카페는 2430건. 전체로 말하면 한 달에 4660건의 글이 발행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 D-를 조금 어려운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월 예상 검색량은 3월 14일까지 검색량을 따졌을 때 1780건 정도 나왔으니까 일단 3월 31일까지 예상해보면 3830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400명, 3890명에서 4290명 찾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월간 콘텐츠로 따져보니까 한 달에 2210건이 발행이 됐어요. 한 달 찾은 게 거의 반 찾았죠. 그쵸? 그러니까 블로그 지수가 매우 포화 지수가 높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경쟁이 되게 심한 키워드겠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연관 키워드 역시 뽑아줘요. 그래서 월간 검색량과 누적 발행량을 볼 수가 있는데 요거를 잘 활용한다면 검색은 많은데 발행량이 적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되게 좋은 키워드다 라고 체크해 볼 수 있겠네요. 검색 트렌드도 나와요. 월간, 일간, 연간으로 분석을 해서 볼 수가 있고 건대 파스타를 11월에 제일 좀 적게 찾고 12월은 이제 연말 모임 때문에 많이 찾나봐요. 1월, 2월 뭐 이런 식인데 그래프 대략적으로 보이죠. 월별 검색을 보니까 2월달하고 7월달 그리고 12월달이 월별로 많이 찾았다고 하네요. 이유는 파악을 해봐야겠죠. 어쨌든 월별 검색 비율 그 다음 요일별 검색 비율 보니까 주로 건대 파스타는 보통 이제 주말에 많이 찾는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날 그죠? 그 밑에 보면은 PC 섹션 배치 순서랑 모바일 섹션 배치 순서가 있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네이버가 항상 같이 배치를 해주는 게 아니라 키워드에 따라서 어떤 키워드는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관심을 더 많이 갖느냐에 따라 배치를 해주거든요. 특히 건대 파스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누군가가 건대에서 약속을 잡았다면 그때 이제 찾게 되다 보니까 어디 있는지 장소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플레이스가 제일 첫 번째 있고 그 다음에 건대 파스타 인기 주제 뭐 파스타 뭐 이렇게 쭉 적혀 있죠.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스마트 블록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는 키워드가 되게 큰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쟁이 되게 센 키워드다 라고 일단 딱 봤을 때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면 요거보다는 좀 더 내가 풀어서 예를 들어 내가 건대 뭐랄까요 알리오 맞나요? 내가 잘 모르겠다. 크림 파스타로 하자. 뭐 어쨌든 이렇게 파스타 이름까지 들어간다면 그거는 조금 더 세부 키워드가 되니까 훨씬 좀 덜하기야 하겠죠. 그죠? 예, 플레이스 다음 웹사이트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세부 키워드를 쓰면은 일단 검색에서 그렇게 너무 경쟁이 심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만 좀 신경 써서 계속 글을 쓴다면 금방 상위 노출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 키워드보단 약간 좀 세부 키워드로 가는 게 우리가 쓸 때는 좀 더 낫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런 부분들까지 원래는 따져서 하셔야 마케팅 하실 때는 상위 노출이 좀 가능하기도 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내가 만약 건대 파스타로 앞에 띄우겠다 라고 한다면 일단 이렇게 앞에 떠 있는 애들 보면은 몇 건씩 그림들을 올렸는지 알 수 있거든요. 보통 보니까 제가 건대 파스타 쳤을 때는 35, 26, 25, 35, 24, 25, 34, 24 요 정도니까 20장에서 한 30장가량 사진을 찍어서 올렸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글을 올릴 때도 그 정도의 사진을 좀 들어가게 하는 게 좋겠구나 이런 것들도 파악해서 쓰실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얘기하자면 이 건대 파스타라는 게 키워드잖아요.
그럼 보시다시피 이 제목에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고 당연히 이 내용 부분에도 키워드가 들어가도록 만들으셔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은 가장 이제 블로그 마케팅을 할 때 기본적으로 맞추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파악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을 쓸 때는 뭐 금방 적기보다 좀 걸리겠죠. 당연히 글을 많이 적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고, 내가 글 적기가 너무 어렵다. 예를 들어서 뭐 그렇다면은 리튼 저번에 알려드렸었잖아요. 리튼이 보면 AI로 글을 써주죠. 그러면은 뭐 이런 뭐 맛집 같은 경우 좀 애매하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 어떤 정보성 포스팅 같은 경우는 리튼의 도움을 받아서 약간 수정해서 쓰셔도 방법이기는 하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